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로 마감이 됐었냐면 2340 이 자리였었거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40으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죠. 그 전에 이제 계속 연휴가 끼다 보니까 한 3주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20포인트가 오르든 10포인트가 하락을 하든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박스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죠. 그죠? 어차피 박스다. 그리고 올라갈지 하락할지 관심이 없다. 왜?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이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풀리든지 아니면 이 정치 변수가 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반등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뭐 20포인트가 하락을 하든 30포인트가 상승하든 그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리고 요 A 지점 코스피 지수가 1440에서 2458까지 이 급등이 나왔던 요 구간 요걸 A 지점이라고 하고 8월 13일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2458에서 한 2280선까지 요 B 지점. 그러니까 올해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자리가 이때는 강력한 저항 자리였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죠? 그 밑에서는 강력한 이제 저항 자리였던 게 지금 이게 이제 지지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닙니다. 상방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방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체크할 만한 요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무슨 뭐 무조건 2600 간다 아니면 20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전략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는 거다 이거죠. 그 하나도 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키워드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이번 주 약간 나왔죠. 비스무리한 게. 그죠? 전염병 대체 연합 CPI 이거 빌 게이츠 재단이 설립을 한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 재단이 설립한 게 이제 전염병 퇴치 연합인데 이거 영국 정부하고 관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제너 연구소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머크사 쪽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요런 게 의미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오늘 좀 움직임 나온 주식들이 이번 주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재만 가득했던 바이오 제약에서 이제 렘데시비르 이게 이제 정식 허가되면서 뭐 파미셀을 비롯해서 피시월드 제약 이런 주식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A 구간과 이제 B 구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A 구간은 거래대금이 급증했던 구간이에요. 거래대금이 급증했던 구간. 13조에서 많게는 20조까지 불었던 시장.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치면 40조까지 거래대금이 붙은 적도 있습니다. B 지점은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구간. 많이 터져야 이제 13조입니다. 적게 터질 때는 뭐 10조 내외에도 움직이고요. 거래대금이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A 구간에서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뭐가 있습니까?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뭐 알테오젠, 제넥신, 바이넥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NK, 맥스를 비롯한 크리스탈, 뭐 이런 주식들, 뭐 시젠, 랩지노믹스, 그죠? 그 다음에 5G, 오이솔루션, KMW, 뭐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솔리드 이런 주식 한 3배씩 터졌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주도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A를 주도했던 주식들이 B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거나 경계 매물이 나오거나 급락을 하고 있고, 그죠? A 구간에서 소외받았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현대차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구간은 강세를 보이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주식이 주도할 땐 거래대금 터지 안 터져요? 안 터지죠. 오히려 감소합니다. 주도주들이 터질 때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요. 이 차이점을 안 상태에서 지금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시장에서 있을 것인지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주도 섹터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 전략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겠구나. 이걸 마음속에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 나는 경기 민감주를 좀 붙겠다. 그럼 이쪽 트레이딩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이번 판에서 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대선 일정이 끝나든지 아니면 10월달 뭐 10월달 중하순에서 이제 11월달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이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중단되는 노이즈들만 나왔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중단돼가지고 그죠? 유럽에서 임상 재개됐었고 미국에서 재개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좀 재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존슨앤존슨도 중간에 중단되고 릴리 같은 경우에 FDA 권고에 따라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항체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급락 나오고 계속 악재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퇴치연합. 누가 설립했다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누가요? 빌 게이츠 재단이. 빌 게이츠 아시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그다음에 대비하고 있고 각국 정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사실상 바이오 제약이나 이제 진단 키트의 이 대랠리를 만들었던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뭐 잘 모르겠다. 뭐 시장 올라갈지 하락할지. 그리고 어차피 틀릴 거다. 제가 얘기한 게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왜? 그냥 매일매일 변수가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맞춰요?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있는데 이 키워드라는 게 딱 던져져야 요것만 지켜지게 되면 앞으로 강단 있게 갈 수 있겠네. 요거 무너지면 두 번 다시 투자 안 해야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는 거고 방어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것도 전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모르는데 이거 뭐 올라가니까 소외받아가지고 저거 잠깐 들어갔다가 그런 거 여러분들 수익 날 것 같죠? 처음 한두 번은 맞다가 한 번 타이밍 어긋나잖아요? 잠 안 와요. 그리고 포트가 완전 망가집니다. 녹십자 아마 손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번 주에 추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RNA와 관련된 이 포인트를 이 전략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이제 부분은 저는 이제 OLED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드렸었기 때문에 OLED와 관련된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5G가 상대적으로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내용 이제 종목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들은 어떠한 역할인 거냐면 수익률이 터지는 주식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있어야 박스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고서 내가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단기 전략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수익을 장악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고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바닥에 탈피가 된 거고 여기서 속도를 낼 것이냐는 아직은 아니다. 그게 다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러면은 머니는 어디서 될 것 같냐? 저는 OLED 쪽에서 돈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죠. OLED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흑자 전환했어요. 7분기 만에.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이런 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LCD 사업 부분에서 돈 벌었던 거를 OLED 적자 사업을 메꾸면서 여태까지 2012년도 말 이후부터 8년을 이끌어 왔는데
그죠? LCD가 중국 때문에 적자 나면서 기업이 크게 휘청거렸었잖아요. 그리고 만년 적자였던 이 OLED가 드디어 흑자 전환됐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LG 디스플레이 단독으로만 대형 OLED 시장, 그다음에 중대형 OLED 시장을 열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작죠. 근데 누가 이제 뛰어듭니까? 삼성이 뛰어들잖아요. QD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업체들이 체질 변화를 둔다거나 이익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변화가 있는 거죠. 반도체 그냥 단순히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 투자가 미뤄졌었기 때문에 뭐 그냥 LCD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OLED 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FA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식들이 다 갈 때 왜 못 갔죠?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안 했으니까 전방 업체들이. 근데 9월 달 초부터 아마 반도체 관련된 웬만한 주식들보다 강해지는 흐름도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 소외받다가 이때부터 강해지죠. 그죠? 2차 전지 쪽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쪽 관련돼 가지고 전해질 쪽 관련돼 수주 금액이 이제 1,000억 이상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물류 쪽이잖아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받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바닥 탈피가 되는 거라면 이런 건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그 BH는 이제 OLED에 들어가는 FPCB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담당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내놓았을 때 LCD 모델 2개, OLED 2개 모델인데 이 OLED만 나가잖아요.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출하됐던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출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죠. 2억 5천만 대 정도 출하했었던 게 한 5천만 대, 7천만 대 다운되니까 그거 누가 먹습니까? 삼성전자나 애플이 먹겠죠. 샤오미나 오포 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고, 그죠? 프리미엄 폰은 누가 먹겠습니까? 삼성이나 애플이 먹겠죠. 뭐가 늘어나요? 출하량이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OLED를 투자할 때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포인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FPCB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기나 끝까지 안 움직였던 인터플렉스, FPCB 쪽 관련된 업체들이 좋아지잖아요. 누구 때문에? 화웨이에 의한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받으니까, 애플이 받으니까 출하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IT 반도체나 OLED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들 섹터 쪽 위주로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5G하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OLED 쪽 관련된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KMW가 상당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G 관련된 주식들을 보게 되면 안테나 쪽 보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낙폭이 이번 구간에 굉장히 많이 심하게 터졌죠. 이거 보게 되면은 한 10,000원짜리에서 한 35,000원 정도, 그죠? 조정 시세가 터졌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한 30-4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도 낙폭이 상당히 좀 많이 심했습니다. 14,500원까지 갔다가 9,050원이니까 이 자리가 한 6,000원, 5,000원 정도에서 이제 3배 터졌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이 한 40% 이상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나 이런 주식들이 이제 조정 흐름이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5G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심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기회일까요? 저는 5G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저는 살아난다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기회겠네요. 기회. 찬스 아닙니까? 어차피 갈 거.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KMW나 이런 주식들이 77,000원대에서 78,000원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제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압을 시도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었던 자리에서 제압이 실패됐으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이런 낙폭이 심하게 나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뭔가가 발생된 게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실적 우려,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이제 매도 레포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5G 전체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5G 전체에 대한 악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에 대한 경계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3억 뭐 대주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 우려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클 겁니다. 근데 이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KMW가 작년도 2019년도에 8만 원대까지 이제 그 시세가 터지다가 이제 4만 한 4, 5천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요때가 이제 노키아 관련된 노이즈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밸류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밸류 재조정 작업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네. 영업이익률이 20%는 마지노선이겠네. 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악재가 나오더라도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G는 인프라 투자기 때문에 멀티플을 줄 때 뭐가 중요하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15%가 마지노선이다. 15% 이상은 안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예상을 했는데 한 700억밖에 안 나왔네. 600억밖에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눈 위로 딱 나와서 이게 마지노선이구나. 최악은 지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컨셉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실적 발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버라이즌 관련된 수주 나오면서부터 요 랠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KMW보다는 이노아이리스나 HF 같은 경우가 급등 흐름이 이때 많이 나왔었죠. 그죠? 기대감이 부여졌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지금 미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대요. 근데 사람들 심리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막 투매 물량도 나오는 거지. 심리를 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복구가 됩니다. 근데 복구를 할 때 뭐를 던져줘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바이오제약 주식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녹십자가 한 방에 살려버리죠. 뭐가 나오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임상이 중단이 됐는데 재개하더라.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하더라. 뭘 건든 겁니까? 본질을 건들다. 그러니까 5G는 실적 박살난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버라이즌 수주 이후에 이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픈이 되든지 이게 아마 11월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격 포인트는 10월 달보다는 11월 달 초 정도를 여러분들이 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요걸 좀 참고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지금 5G 쪽 비중을 계속 두게 되면 단가는 낮출 수 있으나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빠르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메인 키워드는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바이오제약 쪽으로 지금 키워드가 딱 던져졌잖아요. 위탁 생산으로.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증권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화학주가 지금 제일 강하죠. 이쪽으로 있든지 이쪽을 매매하든지 이쪽을 안 할 거면은 소외받는 거예요.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지금 막 들어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11월 달을 넘기면서 하셔라. 또는 기준 양봉이 나올 때 KMW만 나오지 말고 에이스테크하고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안테나 업체들이 손잡고서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제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보다는 녹십자나 SK 케미칼을 여러분들이 이번 구간에 더 우선해서 봐야 된다. 그죠?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하는 방법은 동물세포, 즉 침팬지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백신을 생산하는 방법이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십자처럼 이제 유정란을 이용한, 계란을 이용한 그죠? 이런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탁업체인데 생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방식과 녹십자가 생산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녹십자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1년에 연간 기준 4억 도스에서 5억 도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업체들이 위탁 생산하게 되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런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삼바한테는 맡기고 싶어도 다른 거예요. 배양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B라고 계약했잖아요. 유럽 소재라 하더라도 다른 업체랑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니면은 뭐 신약 플랫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신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67만 3천 원 무너졌던 직전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복구가 돼야 됩니다. 복구가 되는 시점부터 기준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때부터는 반격 준비예요. 그러니까 67만 3천 원 이상으로 안착된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아래에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인데 녹십자 이번 주에 그 절대 전략에서 여러분한테 종목 추천 나갔을 때가 22만 3천 원인가 22만 2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전염병 퇴치연합 쪽에서 그 공시 나왔을 때는 그냥 잠깐 급등 나왔다가 안 왔는데 이번에 급등 나오죠. 이거 보면서 이제 저는 뭘 느끼냐면 확인을 원하더라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확인을 원해요. 왜냐하면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도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고 정책적 신뢰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3억 대주주와 관련돼서 계속 말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지금 땅이에요. 부동산 대책 나와도 안 믿고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머니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쪽으로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보는데 바이든 후보가 될지 그러면은 뭐 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 이미 시세가 터지니까 함부로 베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어 놨는데 마땅히 갈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전한 거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된 다음에 찌라시가 아니라 진짜로 공식적으로 이제 그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 시세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녹십자가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요? 녹십자 홀딩스도 움직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분을 50%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주식은 이미 이제 시세가 한번 5배 정도 터졌다가 지금 이제 조정났다가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자리가 33만 원 자리에서 34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33만 원에서 이제 34만 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면 반격 포인트가 좀 상방적으로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바이넥스 하면 CDMO 업체잖아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미생물 세포를 미생물 쪽이든 동물 세포 둘 다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뭐 동물 세포 쪽 백신이 나오든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백신이 나오든 위탁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CDMO 쪽 노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바이넥스를 가지고서 공략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쪽도 한 무리를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죠. 단백질 뭐 제조합 쪽도 있는 거고 노바백스인가 노바티스인가 그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노바백스죠. 노바백스 그죠? 그리고 RNA를 기반으로 한 업체들 뭐 모더나 그래서 보면은 알테오젠 시세가 터졌던 게 ADS 제형 변형 기술 아닙니까? 그게 세포 속 안에 들어가는 그죠? 그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뭐 정맥 주사할 거를 피하 주사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한 거잖아요. 이러한 걸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mRNA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그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RNA를 기반으로 한 업체들에 대한 밸류가 상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릭스, 그다음에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ST팜, 그다음에 이쪽 신약 플랫폼 가지고 있는 올리패스, 그다음에 제놀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총은 작은데 이 RNA 추출 장비 이쪽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NA 관련된 주식들도 여전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렘데시비르나 이제 화이자 쪽 관련된 이슈 나오니까 뭐 파미셀 같은 주식들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맥스로텍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BC월드 제약 그죠? 이런 주식들 제일약품 그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한 6%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 한 22%까지 급등 흐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호재에 민감한 테마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주 여러분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제 호재에 반응하는 주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